등극하고 이듬해부터 시련은 시작됩니다. 이듬해 봄엔 태풍과 화재, 가뭄, 또 5월부터는 다시 잠잠했던 외놈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다시 이듬해 4월과 7월 2번 연속으로 홍수가 닥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눌지마립간과 신라왕실은 이후 박재상에게 보답이라도 하듯이 긴밀한 인척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박재상의 집 가계도가 나오는데요. 눌지마립간 2년인 418년 박재상이 외에서 외왕에게 목숨을 잃자 이 소식을 들은 박재상의 처와 두 딸도 차례로 자결하고 맙니다. 박재상이 죽었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박재상이 외로 떠나기 전 두고 간 아들 이 박문량이 있었는데요. 이때 자결하지 않았던 둘째 누나 아영이 있었습니다. 이 아영이 어머니 대신 이 문량을 키웠습니다. 이후엔 자기 아버지가 탈출시켰던 왕자 미사은과 결혼해서 궁궐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 문량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자기 누나를 따라서 궁궐에 들어가죠. 아버지의 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궁에서 관직도 받고 편안한 삶을 살다가 이후 478년 이때는 이미 아버지 박재상이 죽은 지 60년이 지난 뒤입니다. 자기도 노인이에요. 한참 세월이 흘렀는데요.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떠납니다. 이후에 고향에서 청빈한 삶을 살면서 가야금을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백결선생입니다. 즉 떡방아 백결선생은 충절의 대명사 박재상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이 백결선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아악뿐 아니라 낙천악 등 많은 곡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다시 신라왕실로 돌아와서 이 백결선생의 누나 박아영이 미사은과 결혼해 낳은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자비마립간의 셋째 왕후가 되는 거죠. 즉 자비마립간은 자기 아버지 동생인 미사은의 딸, 그러니까 사촌과 결혼을 한 겁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작년에 자비마립간을 다룰 때 외에 대해 절대 화친 없이 정말 무자비하게 응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때 미사은의 딸을 왕비로 맞이한 것도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미사은의 딸, 미사은이 왜 인질로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다 왔죠. 그 딸을 왕비로 맞아들인 것, 바로 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번 시간부터 만나볼 21대 소지마립간입니다. 소지마립간은 479년 2월에 즉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겸손하고 효성이 깊으며 타인을 공경해 무슨 초등학교 상장에 나오는 내용 같죠? 사람들이 모두 성인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성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등극 서비스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죄수들을 방면하고 관리들의 벼슬을 한 등급씩 올려 민심을 모으고 관리들의 사기를 진작했죠. 하지만 이 당시 신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고구려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마침 고구려가 이때 계속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남하 정책을 펴면서 고구려한테 매일같이 맞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툭하면 이 외가 쳐들어와 신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거기다가 고구려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말갈이 걸핏하면 북쪽에서 내려왔죠. 이렇게 심심하면 닥치는 지진, 가뭄, 홍수 같은 천재지변들이 신라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등극하고 이듬해부터 시련은 시작됩니다. 480년 봄 가뭄이 일어 대흉년을 맞고요. 이때 왕은 국고를 풀어 간신히 위기를 넘기지만 이 상황에서 11월 말갈이 쳐들어왔습니다. 고구려의 사주를 받은 거였습니다. 이에 소지마립간이 직접 변방을 순시하면서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지만 고구려와 말갈군의 합세에 신라는 계속 패전을 거듭하면서 영토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 가야랑 영토가 비슷하죠? 고구려와 말갈 군대가 계속 내려오다 못해 당시 수도였던 금성 바로 옆인 이 미질부까지 내려옵니다. 이건 도성 함락 직전인 겁니다. 소지마립간은 급히 백제와 가야의 구원병을 요청해 간신히 이들을 몰아냅니다. 신고식이 너무 세죠? 정말 보는 우리들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신라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간신히 고구려와 말갈을 몰아냈습니다만 백제와 가야의 도움을 받았죠. 당연히 국제적으로 위신 추락합니다. 민심도 흔들리죠. 이듬해 봄엔 태풍과 화재, 가뭄, 또 5월부터는
다시 잠잠했던 외놈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다시 이듬해 4월과 7월 2번 연속으로 홍수가 닥쳐 백성들이 집을 잃고 떠돌게 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석씨를 그렇게 죽였던 뇌물마립간도 이렇게 당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지마립간은 직접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곡식도 나눠줬습니다만 이번엔 수해 지역을 중심으로 전염병이 돕니다. 왕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도 상황이 이러니 민심이 점점 왕을 떠나게 됩니다. 왕이 덕이 없어서 그런다면서 모든 책임을 왕에게 돌리게 되죠. 자, 소지마립간 너무 딱하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자신이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484년엔 오함이란 귀족을 이벌찬에 임명해, 이벌찬이라고 하면 신라 17개 관등 가운데서 가장 높은 관등이죠. 이 오함을 이벌찬에 임명해 실권을 맡깁니다. 자신이 더 이상 백성 앞에 나설 처지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막상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지마립간이 진짜로 앞에 나서면 뭐가 안 되는 건지 7월에 고구려가 백제를 침범했는데 이때 신라가 백제의 구원병을 파견해 이 나지의 연합군이 고구려군을 대파합니다. 백제의 동성왕은 이 일로 소지마립간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사신을 보내고 신라는 이렇게 해서 과거의 위상을 되찾게 되죠. 이후 왕은 여러 성을 쌓아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이제부터 그동안 외침, 천재지변 등으로 주눅들어 있던 소지마립간의 자신감이 슬슬 펴지기 시작하는데요. 485년부터 490년까지 5개의 성을 쌓고 493년엔 바닷가 2곳에 진을 설치해 이 외 침입에 대비합니다. 이 덕분인지 이후 외가 양산 쪽을 침입했을 때 소지마립간은 군대 사열을 하며 외를 물리칩니다. 앞서 오함을 이벌찬에 임명했듯이 이번엔 자신의 장인 내숙을, 여기 보이시는 선예 부인의 아버지입니다. 이 내숙을 이벌찬에 임명해 국정을 맡깁니다. 소지마립간은 자기가 못하는 건 아닌데 일단 신하한테 뭘 맡기는 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487년부터 본격적인 왕권 강화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시조가 태어난 내을에 신궁을 세워 일종의 정신적 지주를 내세우고 민심을 다잡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방에 역관을 세워 관도를 정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에 우역제도란 것이 있었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나라 곳곳에 역을 세워서 이 말을 갈아타며 신속하게 명령을 지방에 전달하는 겁니다. 즉 국가 직속의 교통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이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나 수레가 갈 수 있는 길이 정비돼야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철도나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고 당시엔 관도라 불렀죠. 즉 교통망을 정비해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 비상시에 신속히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후엔 월성을 수리해 대궁을 설치하고 그곳에 거주하는데요. 귀족들은 금성에, 자신은 월성에 거주함으로써 왕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왕권을 제대로 다진 소지마립간은 각 지역을 행차하면서 백성들을 위무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제위 11년인 489년 9월 고구려가 다시 변방을 침입합니다. 이 당시 여기 지도에는 신라가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때 신라가 함경도 일대까지 이렇게 진출해 있었는데 고구려의 장수왕이 이곳 강원도 일대를 점령하면서 함경도에 있던 신라 땅이 고립되게 생겼죠. 이런 와중에 이듬해엔 반란 움직임까지 일게 됩니다. 자, 살만하니까 다시 순환이 계속 찾아옵니다. 492년엔 또 가뭄이 듭니다. 일단 민심을 수습하고 계속되는 외침에 백제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혼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건 먼저 백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신라는 이벌찬 비지의 딸을 동성왕에게 보내고 이후 신라의 원종이란 젊은 귀족이 국공 자격으로 백제에 갔는데 사신으로 간 거죠. 이때 백제에 먼저 가 있었던 왕후, 그러니까 비지의 딸이죠. 이 왕후의 소개로 이 원종이 백제 공주 보과와 사랑에 빠지면서 계획하지 않았던 이중의 혼인 관계가 생깁니다. 훗날 이 원종은 보과를 데리고 신라에 돌아온 뒤 왕위에 오릅니다. 이후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넘어선 혈맹이 돼서 고구려가 침입할 때 서로 도와주고 또 이에 선물도 주고받는 전에 없던 관계가 되죠. 아무튼 비왕 이후 백제와 신라는 서로 상부상조를 잘합니다. 비왕이 반란으로 죽고 이후에 고구려가 쳐들어왔을 때 신라가 구해주죠. 그러다 개로왕 때는 신라를 공격하는 고구려를 백제가 뒤에서 칩니다. 이것 때문에 장수왕이 열받아서 백제를 패니까 다시 신라가 구하러 옵니다. 물론 타이밍이 안 맞아 이미 개로왕이 죽었지만요. 이후에 신라군이 문주왕을 호위해 웅진까지 내려오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풍작 잘 맞는 동맹 더는 찾기 힘들 겁니다. 자, 살만하니까 하늘은 또 소지마립간을 괴롭힙니다. 소지마립간이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493년 5월 홍수가 닥치고요. 뒤이어서 7월엔 고구려가 강원도 지역을 또 공격해왔지만 이때 잘 물리쳤습니다. 그러더니 497년 4월엔 매가 침입하고요. 7월엔 가문과 메뚜기 떼가 날아듭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뒤이어 8월엔 고구려가 또 강원도 지역을 공격해왔는데 결국 이번엔 함락당합니다. 500년 3월엔 왜군이 이 금성 옆인 포항 일대를 점령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천재지변에 남북으로 외적이 몰려들고 있죠. 그러더니 바로 다음 달인 4월엔 폭풍이 불어 농사를 망치게 되자 또다시 반란 여론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정도가 되니 그렇게 덕이 있고 의지가 있던 소지마립간도 끝내 지쳐버렸습니다. 이렇게 당하면서도 21년이란 세월을 그동안 버틴 게 대단한 거죠. 끝내 이렇게 지쳐버린 소지마립간은 당시 벽화라는 무려 증손녀뻘 되는 여인에게 빠져 있었는데요. 미친 거 아니야? 이때 소지마립간은 정사를 제쳐두고 자주 궐 밖으로 나가 이 여인과 만나면서 끝내 임신을 시켜버렸습니다. 너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이 이 양심도 없는 놈아. 그러잖아도 외침의 천재지변으로 지금 온갖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사고를 쳤으니 책임을 져야죠. 소지마립간은 이 벽화를 궁으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2달 만인 500년 11월에 소지마립간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